황영재와 서지영은 결혼한 지 6년이 되었어요.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영재는 출근 전에 아들 민강이를 안아주며 오늘도 아빠랑 재미있는 하루 보내자 라고 말하곤 했어요. 민강이는 이제 5살, 장난감 자동차를 좋아해서 영재가 퇴근 후에는 함께 바닥에 앉아 도로를 만들어 놀았습니다. 지영은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면서도 집안일을 챙겼어요.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공원에 나가 산책하거나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영재는 건설회사에서 엔지니어로 바빴지만 가족을 최우선으로 했어요. 최근에 지영이 파트너 미팅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많아져서 그래라고 지영이 말할 때마다 영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어, 여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피곤해 보이는 지영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러웠습니다. 민강이는 엄마가 늦으면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으며 영재의 무릎에 기대곤 했어요.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만든 삼겹살 구이와 상추쌈이 테이블에 가득 차 있었어요. 민강이는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입에 넣으며 웃었고 영재는 지영의 손을 잡으며 오늘 요리 정말 맛있네라고 칭찬했습니다. 지영이 미소 지으며 고마워, 오빠라고 답했어요.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갑자기 지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짧게 진동이 울리더니 바로 끊어졌어요.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며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녀는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바로 다시 걸었어요. 네, 선배님. 지금요? 아, 네. 알겠어요라고 짧게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재가 물었어요. 누구야? 주말에? 지영이 부엌에서 돌아오며 회사 동료야. 그냥 간단한 확인 전화라고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영재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영이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다시 앉았어요. 민강이가 아빠, 물 좀 줘라고 하면서 영재의 주의를 끌었어요. 영재가 물컵을 건네주며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지영은 핸드폰을 다시 들지 않았지만 영재의 눈에 그 핸드폰이 자꾸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그는 아내의 사생활을 존중해서 핸드폰을 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영이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하자 영재는 슬쩍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는 가족 생일로 되어 있어서 쉽게 열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어요. 사진들이 쏟아지듯 나왔습니다. 민강이의 유치원 졸업식 사진, 지난해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가족 셀카, 지영이 출근 복장으로 포즈를 취한 사진들. 영재는 미소 지으며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지영이 밝게 웃으며 셀카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작은 회색 푸들 강아지가 앉아 있었어요. 강아지는 혀를 내밀고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사진 제목이 내 작은 민강이었습니다. 영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집에 강아지를 키운 적이 없었어요. 민강이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동물을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의 이름이 민강이라고? 아들 이름과 똑같았어요. 영재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지영의 미소가 평소보다 더 밝아 보였고 배경은 낯선 카페처럼 보였어요. 강아지의 목걸이에는 작은 태그가 달려 있었지만
글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영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런 사진이 있지? 이 강아지는 누구 거야? 지영이 부엌에서 돌아오며 오빠, 민강이 재우자. 늦었어라고 말했어요. 영재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이 사진 뭐야? 라고 물으며 사진을 다시 열어 보여줬어요. 지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녀가 핸드폰을 빼앗듯 들고 아, 그거? 그냥 고객님 강아지야. 회사 미팅 갔을 때 찍은 거라고 대답했어요. 영재가 근데 이름이 민강이래? 우리의 이름이랑 같아라고 하자 지영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우연이야. 고객님이 그렇게 지었대. 왜 갑자기 핸드폰 봐? 평소에 안 그러잖아. 영재는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 걸 느꼈어요. 그녀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민강이를 안아들었어요. 자, 민강아. 엄마랑 자러 가자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영재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짜듯 생각했어요. 지영의 반응이 과했어요. 단순한 우연이라면 왜 그렇게 짜증을 내지? 그날 밤 영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자는 지영의 등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늘도 미팅 많아. 늦을 수 있어라고 말하며 문을 나섰어요. 영재는 민강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그 사진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썼지만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후 영재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 지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지영의 답장이 늦게 왔어요. 아직 미팅 중. 나중에 봐. 영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어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 민강이와 놀아주면서도 그 강아지 사진이 떠올랐어요. 민강이가 아빠 강아지 사줘라고 조를 때 영재는 웃으며 우리 집은 안 돼. 알레르기 있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지영의 그 민강이가 누구의 강아지일까 궁금해 미칠 것 같았어요. 그 주말 가족이 쇼핑몰에 나갔어요. 지영이 옷을 고르는 동안 영재는 민강이와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지영이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두고 피팅룸에 들어갔어요. 영재는 다시 핸드폰을 만지지 않으려 했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갤러리를 열어보니 그 사진은 여전히 있었어요. 이번에는 주변 사진들을 자세히 봤어요. 그 사진 전후로 지영의 출장 사진들이 많았어요. 부산 호텔 로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셀카. 영재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왜 강아지 사진만 유독 밝아 보이지?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그 고객님 강아지 이름 왜 민강이래? 재미있네. 지영이 운전대를 잡은 손을 꽉 쥐며 이미 말했잖아. 우연이야. 그만 물어봐라고 쏘아붙였어요. 민강이가 뒷좌석에서 엄마 화났어. 라고 물었어요. 지영이 미소 지으며 아니, 엄마 피곤해서 그래라고 대답했지만 영재는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 민강이를 재우고 나서 지영이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영재가 옆에 누우며 미안해, 그냥 궁금해서라고 말했어요. 지영이 등을 돌리며 댔어. 자자라고 했어요. 그 후로 영재의 일상이 조금씩 변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보며 지영의 미팅이 정말 회사 일일까 생각했어요. 퇴근 후 집에 오면 지영의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자꾸 눈이 갔어요. 지영은 더 자주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도 파트너랑 저녁 먹었어라고 말할 때 영재는 누구랑? 이라고 물었지만
지영이 그냥 회사 사람이라고 얼버무리곤 했어요. 민강이는 부모의 변화를 느끼는지 더 자주 안겨오며 아빠, 엄마랑 놀아라고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영재는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다 그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아내가 이상해. 강아지 사진 때문에. 동료가 웃으며 그냥 우연일 거야.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영재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지영을 보니 그녀의 미소가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아 보였어요. 침대에서 지영이 잠든 후 영재는 몰래 그녀의 핸드폰을 다시 열었어요. 이번에는 메시지 앱을 봤어요. 최근 메시지 중에 오늘 민강이랑 산책했어? 귀여워라는 게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클라이언트 K였어요. 영재의 손이 차가워졌어요. 이게 정말 고객일까? 다음 날 아침 지영이 출근하며 뽀뽀를 하려 하자 영재가 피했어요. 왜 그래? 지영이 물었어요. 영재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영이 문을 나서자 영재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민강이가 아빠 유치원 가자라고 재촉했어요. 영재는 아이를 안아들고 집을 나섰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작은 민강이로 가득 찼어요. 서울의 거리가 바쁘게 흘러갔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영재는 점심시간에 핸드폰으로 푸들 강아지 사진을 검색해봤어요. 비슷한 강아지들이 나오지만 그게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퇴근 후 집에 오니 지영이 이미 와 있었어요. 오늘 일찍 왔네라고 영재가 말했어요. 지영이 미팅 취소됐어라고 대답하며 저녁을 준비했어요. 식탁에서 민강이가 웃으며 엄마, 강아지 좋아? 라고 물었어요. 지영의 손이 순간 멈췄어요. 응, 귀여워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재가 지영을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이 피했어요. 그날 밤 영재는 꿈을 꿨어요. 지영이 강아지를 안고 웃는 꿈. 깨어나 보니 지영이 핸드폰 불빛에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못 자? 영재가 물었어요. 지영이 놀라 핸드폰을 끄며 응, 그냥이라고 했어요. 영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강아지 정말 고객 거야? 라고 물었어요. 지영이 한숨을 쉬며 또 그 얘기? 믿지 않으면 어쩌라고라고 쏘았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영재의 가슴이 아팠어요. 행복했던 집이 이제 불편해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재는 지영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녀가 출근할 때 입는 옷이 더 세련되어졌어요. 향수 냄새가 강해졌어요. 새 향수 샀어? 영재가 물으면 회사 선물이라고 대답했어요. 민강이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면서도 지영은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파티 중에 전화가 오자 지영이 밖으로 나가 통화했어요. 돌아와 미안, 급한 일이라고 했어요. 영재는 웃으며 괜찮아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쌓였어요. 어느 비 오는 저녁, 영재가 집에 일찍 들어오니 지영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채팅 중이었어요. 영재가 들어오자 그녀가 급히 화면을 껐어요. 누구랑 채팅해? 영재가 물었어요. 지영이 친구라고 대답했어요. 영재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날부터 불면증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민강이를 안아주며 아빠가 지켜줄게라고 중얼거렸어요. 지영은 모르는 척 출근했어요.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영재는 회사에서 시간을 때우다 지영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최근 게시물이 적었어요. 바쁜 애라고 생각했어요. 집에서 지영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그 강아지 사진 아래에 댓글 알림이 있었지만 삭제된 듯 했어요.
영재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게 있을까? 하지만 그는 아직 대놓고 추궁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지영의 태도가 변해갔어요. 예전엔 매일 뽀뽀로 인사했지만 이제는 피곤해라고 피했어요. 민강이가 엄마 사랑해라고 할 때 지영의 미소가 진심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영재는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 산책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민강아, 엄마 아빠랑 행복하지? 아이가 응, 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영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렇게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행복했던 일상이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었어요. 영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영의 일정을 확인하려 했어요. 그녀의 달력 앱에 K와 미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K가 누구지? 그 강아지의 주인인가? 영재의 손이 떨렸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영재의 마음속에 의심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출근해서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영의 핸드폰 사진과 그 이상한 메시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프로젝트 도면을 봐도 집중이 안 돼서 동료가 영재 씨, 요즘 왜 그래? 피곤해? 라고 물었어요. 영재가 고개를 저으며 아니, 그냥 집안일 때문에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지영의 파트너 미팅이 정말 회사 일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지영이 자주 언급하는 건축회사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KH 아키텍처라는 곳이었어요. 회사 웹사이트를 열어보니 직원 소개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이도훈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그는 수석 건축가로 프로필 사진에서 날카로운 눈매와 미소를 지은 얼굴이 인상적이었어요. 영재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영이 클라이언트 K라고 저장한 게 이 사람인가? 프로필을 자세히 보니 이도훈은 최근에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적혀 있었어요. 영재는 그 페이지 스크린샷을 찍어 핸드폰에 저장했어요. 퇴근 후 집에 오니 지영이 민강이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 오늘 어땠어? 지영이 웃으며 물었어요. 영재가 바빴어. 너는? 이라고 대답하며 민강이를 넘겨받았어요. 민강이가 아빠, 배고파라고 하자 영재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지영이 내일 또 미팅 있어. 강남 쪽으로라고 말했어요. 영재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강남? 그 건축회사 사무실이 강남에 있었어요. 영재가 조심스럽게 어떤 클라이언트라고 물었지만 지영이 그냥 파트너야. 왜? 라고 짧게 답했어요. 그날 밤 지영이 샤워하는 동안 영재는 컴퓨터를 켜고 그 회사에 대해 더 검색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이도훈의 계정을 찾았어요. 그의 게시물에는 프로젝트 사진과 함께 카페에서 찍은 셀카가 많았어요. 배경이 낯익었어요. 지영의 사진 속 카페와 비슷했어요. 영재의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놓쳤습니다. 이게 우연인가? 다음 날 영재는 회사에 반차를 신청했어요. 가족일 때문에라고 핑계를 대고 오전 10시에 사무실을 나섰어요. 지영은 이미 출근한 후였어요. 영재는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지영을 기다렸어요. 검은 코트에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푹 눌렀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지영이 나타나자 영재는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강남 방향으로 갔어요. 영재는 사람들 틈에 섞여 지영의 등을 주시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지영이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는 게 보였어요.
누구랑 채팅하나? 영재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강남역에서 내린 지영은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걸었어요. 영재는 20m쯤 떨어져 따라갔어요. 그녀는 건축회사 사무실이 있는 빌딩을 지나쳤어요. 영재의 눈이 커졌어요. 왜 안 들어가지? 지영은 더 걸어서 고급 오피스텔 건물 앞에 멈췄어요. 영재는 길 건너편 상점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몇 분 후 검은 세단이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가 이도훈이었어요. 프로필 사진과 똑같았어요. 그는 캐주얼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지영이 그를 보며 밝게 웃었어요. 도훈 오빠, 늦었네라고 지영이 말하는 소리가 들릴 듯했어요. 이도훈이 웃으며 미안, 교통이 막혀서라고 대답하며 지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영재의 눈이 불타오를 것 같았어요.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들은 함께 오피스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영재는 길을 건너서 가까이 다가갔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신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하며 창밖을 노려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영재가 중얼거렸어요. 카페에 음악이 흘러나오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오피스텔 문이 열리고 이도훈이 먼저 나왔어요. 그의 손에는 리드줄이 연결된 작은 회색 푸들이 있었어요. 그 강아지. 지영의 사진 속 그게였어요. 이도훈이 강아지를 내려다보며 자, 민강아. 아빠랑 산책 갈까? 라고 말했어요. 영재의 귀에 그 말이 선명하게 밝혔어요. 민강이? 우리 애 이름으로 강아지를 부르는 거야? 이도훈이 강아지를 안아올리며 착하지, 우리 아들이라고 속삭였어요. 영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그는 카페에서 나와 멀찍이 따라갔어요. 이도훈이 공원 쪽으로 걸어갔어요. 곧 지영이 오피스텔에서 나와 이도훈을 따라잡았어요. 그녀의 머리는 살짝 헝클어져 있었고 옷매무새를 고치며 웃었어요. 민강이 데리고 나왔네. 지영이 말하며 강아지를 쓰다듬었어요. 이도훈이 응, 너 좋아하니까라고 대답하며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영재는 공원 벤치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 텔레 렌즈 앱을 켰어요. 지영과 이도훈이 공원 산책로를 걸었어요. 강아지가 앞서 뛰어가자 지영이 웃으며 민강아, 천천히 라고 불렀어요. 이도훈이 지영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우리 민강이 귀엽지? 라고 말했어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 너처럼이라고 대답했어요. 영재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지영이 강아지를 안아올려 뺨을 부비는 모습, 이도훈이 지영의 어깨를 감싸는 모습,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어요. 공원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영재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강아지를 무릎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영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영재는 더 가까이 다가가 들어봤어요. 오빠, 다음 주에 제주 갈까? 지영이 말했어요. 이도훈이 좋아, 민강이도 데리고라고 대답했어요. 영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사진을 몇 장 더 찍은 후 공원을 빠져나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지영의 눈빛이 행복해 보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민강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후였어요. 베이비시터가 아빠, 민강이 잘 놀았어요 라고 말하며 나갔어요. 영재가 민강이를 안아올렸어요. 우리 민강아라고 중얼거리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이제 아프게 느껴졌어요. 저녁에 지영이 늦게 들어왔어요. 미팅 길어졌어라고 말하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재가 강남에서 라고 물었어요. 지영이 응, 왜? 라고 대답하며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영재는 소파에 앉아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이제 확실했어요. 지영의 미팅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영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영이 옆에서 자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에게 요즘 힘들어라고 털어놨어요. 동료가 상담 받아봐라고 했지만 영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신 퇴근 후 카페에 앉아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날짜와 시간을 적고 이도훈의 프로필을 프린트해서 파일에 넣었어요. 집에 돌아와 민강이와 놀아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영이 오빠,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어요. 영재가 아니야 라고 대답하며 피했어요. 이제 대화를 피하게 됐어요. 지영의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영재의 시선이 갔어요. 그녀가 회사 문자라고 말할 때 영재는 속으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영재는 다시 반차를 썼어요. 이번에는 이도훈의 건축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지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도훈이 점심시간에 나와 카페로 갔어요. 영재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이도훈이 핸드폰으로 통화하며 여보, 점심 먹었어? 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영재의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지영을 부르는 건가? 영재는 그날 저녁 지영에게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라고 물었어요. 지영이 샌드위치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도훈의 통화가 떠올라 영재는 믿지 않았어요. 의심이 증거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영재는 컴퓨터에 사진 폴더를 만들어 숨겼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주말에 가족이 공원에 나갔어요. 민강이가 그네를 타며 웃었어요. 지영이 민강아, 조심해라고 말했어요. 영재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어졌어요. 강아지를 부르는 이름과 같았어요. 공원에서 지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녀가 잠깐이라고 하며 멀어졌어요. 영재가 따라가 보니 지영이 응, 오빠. 내일 봐라고 속삭였어요. 영재의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집에 돌아와 민강이를 재우고 나서 영재가 지영에게 누구랑 통화했어? 라고 물었어요. 지영이 동료라고 대답하며 TV를 켰어요. 영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끝나야 해. 영재는 다음 주에 탐정사무소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직접 하기로 했어요. 지영의 출장 스케줄을 몰래 봤어요. 강남 미팅이라고 적힌 날, 영재는 다시 따라갔어요. 이번에는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렸어요. 지영과 이도훈이 함께 나와 택시를 탔어요. 영재가 택시를 타고 따라갔어요. 그들은 근처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창밖에서 지켜보니 지영이 이도훈의 손을 잡고 웃었어요. 영재는 사진을 찍었어요. 저녁에 지영이 오늘 피곤해라고 말하며 일찍 잤어요. 영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증거를 모았어요. 이제 충분했어요. 하지만 아직 대면할 용기가 없었어요. 민강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재의 일상이 피폐해졌어요. 회사에서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상사가 영재 씨, 집중해라고 주의 줬어요. 집에서 지영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의 미소가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민강이가 아빠, 왜 슬퍼? 라고 물었어요. 영재가 아니야,
아빠 괜찮아라고 안아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증거가 쌓일수록 고통도 커졌어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영재는 집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민강이가 장난감 블록으로 탑을 쌓으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영재의 귀에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지영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오빠, 밥 먹자라고 불렀어요. 영재가 고개를 저으며 먼저 먹어. 나중에라고 대답했어요. 지영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그녀가 소파 옆에 앉았어요. 왜 그래? 요즘 계속 이상해라고 말하며 영재의 팔을 잡았어요. 영재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민강이가 아빠, 놀아줘라고 하며 다가오자 영재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자, 민강아. 이제 자러 갈 시간이라고 말하며 방으로 데려갔어요. 민강이를 재우기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었어요. 옛날 옛적에라고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가 눈을 감고 숨소리가 고르게 되자 영재는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지영이 TV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얘기할까? 영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무슨 얘기? 그녀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영재가 컴퓨터를 켜고 사진 폴더를 열었어요. 화면에 지영과 이도훈이 공원에서 손을 잡고 웃는 사진이 떴어요.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영재가 차가운 목소리로 너 이도훈 만나지? 3년째 외도 중이야 라고 물었어요. 지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야? 그 사진 어디서 난 거야? 핸드폰 훔쳐봤어?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영재가 다음 사진을 클릭했어요. 지영이 강아지를 안고 이도훈과 키스하는 듯한 장면이었어요. 실제로 찍은 건 아니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포착한 친밀한 모습이었어요. 지영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그건 그냥 친구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영재가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공원에서 둘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영상이었어요. 이도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강아, 엄마랑 놀자. 지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오빠. 그녀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어요. 영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는 컴퓨터를 닫고 지영 앞에 섰어요. 언제부터야? 민강이가 1살도 안 됐을 때부터 라고 물었어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 회사 프로젝트로 만났어. 처음엔 그냥 일 때문이었는데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영재가 주먹을 쥐며 그냥 일. 그럼 왜 강아지 이름이 민강이야? 라고 소리쳤어요. 지영의 울음이 커졌어요. 방 안이 조용해지자 민강이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지만 아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지영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그 이름. 나랑 도훈 오빠가 같이 지었어. 도훈 오빠가 그 이름 좋아했어. 그래서 우리 애 태어났을 때 그 이름으로 하자고 했어라고 털어놨어요. 영재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그는 벽에 기대며 뭐? 민강이 이름이 그 새끼가 지은 거라고? 라고 중얼거렸어요. 지영이 울면서 미안해. 그땐 그냥 의미 좋다고 생각했어라고 대답했어요. 영재는 방으로 들어가 민강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게 보였어요. 민강아라고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멈췄어요. 그 이름이 이제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영이 따라 들어와 오빠, 제발 통라고 애원했어요. 영재가 돌아서며 너가 나한테 그 이름 의미 설명할 때 강하고 밝은 미래라고 우리 둘이 같이 골랐다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라고 물었어요. 지영이 고개를 숙이며 응. 도훈 오빠가 그 의미 붙여줬어. 나도 좋아했어 라고 말했어요. 영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짜듯 안았어요. 4년 동안 매일 불러온 이름이 이제 고통의 상처가 됐어요. 민강이가 깨서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그 강아지와 이도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영이 다가와 무릎 꿇고 용서해 줄 수 없어? 민강이 때문에 라고 말했어요. 영재가 닥쳐라고 낮게 말하며 그녀를 밀쳤어요. 그 밤 영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영은 소파에서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영재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봤어요. 결혼식 날 지영의 미소, 민강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모든 게 무너졌어요. 새벽에 민강이가 깨서 엄마 어디? 라고 물었어요. 영재가 아이를 안아주며 엄마 자고 있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게 괴로웠어요. 아침에 지영이 일어나 커피를 타며 어제 잊을 수 없어? 라고 물었어요. 영재가 잊어? 네가 날 속인 게 잊히냐? 라고 대답했어요. 민강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며 영재는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민강아, 아빠랑 행복하자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가 얼굴 안 좋아. 무슨 일? 이라고 물었어요. 영재가 집안 사정이라고 얼버무렸어요. 점심시간에 영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지영의 웃음이 이제 역겹게 느껴졌어요. 퇴근 후 집에 오니 지영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오빠, 앉아라고 말했어요. 영재가 테이블에 앉아 포크를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민강이가 아빠, 이거 먹으라고 하며 고기를 건넸어요. 영재가 웃으며 받았어요. 식사 중에 지영이 우리 상담 받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재가 상담? 네가 한 짓 때문에? 라고 쏘아붙였어요. 지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민강이가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었어요. 지영이 엄마 괜찮아라고 말하며 아이를 안았어요. 영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밤에 민강이를 재우고 나서 영재가 지영에게 이혼하자라고 말했어요. 지영이 안 돼. 민강이 때문에 안 되라고 울며 매달렸어요. 영재가 민강이 이름 때문에? 그 이름 이제 싫어라고 대답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영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보며 지영의 배신을 곱씹었어요. 집에서 지영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민강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주말에 가족이 쇼핑몰에 나갔어요. 민강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를 때 영재가 그래 민강하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도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지영이 오빠 제발 용서해라고 속삭였어요. 영재가 용서? 네가 날 바보로 만든 게? 라고 낮게 말했어요. 쇼핑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영재는 민강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아이의 웃음이 예쁘게 보였지만 이름이 상처를 주었어요. 집에 돌아와 지영이 오늘 재미있었지? 라고 물었어요. 영재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주에 영재는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회사에서 몰래 전화로 상담했어요. 이혼 소송 가능해요? 라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증거 있으면요? 라고 대답했어요. 영재가 사진 파일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오니 지영이 울고 있었어요. 도훈 오빠랑 끝냈어. 핸드폰 지웠어라고 말했어요. 영재가 늦었어라고 대답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민강이가 아빠 그림 그려줘라고 하며 종이를 가져왔어요. 영재가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지영이 다가오자 영재의 표정이 굳었어요. 밤에 지영이 민강이 이름 바꿀까? 라고 물었어요. 영재가 뭐? 이제 와서 라고 소리쳤어요. 지영이 미안해. 정말이라고 울었어요. 영재는 방문을 닫고 혼자 누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재의 일상이 변했어요. 민강이를 부를 때마다 망설였어요. 야, 우리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영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출근 후 회사에서 동료와 술을 마셨어요. 아내가 바람 피웠어라고 털어놨어요. 동료가 헉, 진짜? 라고 놀랐어요. 영재가 이름까지. 그 새끼 거였어라고 말하며 술잔을 비웠어요. 집에 취해 들어오니 지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걱정했어라고 말했어요. 영재가 내 걱정? 웃기네라고 비아냥거렸어요. 다음날 아침 민강이가 아빠, 사랑해라고 안겼어요. 영재가 아이를 꼭 안으며 아빠도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영을 볼 때마다 분노가 솟았어요. 한 달 후 영재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지영에게 서명해라고 말했어요. 지영이 울며 민강이 양육권은 라고 물었어요. 영재가 내가 키울게. 네가 한 짓 때문에라고 대답했어요. 지영이 안 돼. 제발이라고 매달렸어요.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이유는? 라고 물었어요. 영재가 외도라고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 민강이를 안았어요. 아빠랑 살자라고 중얼거렸어요. 지영이 짐을 싸며 미안해. 사랑했어라고 말했어요. 영재가 거짓말이라고 대답했어요. 문이 닫히자 영재는 무너져 울었어요. 민강이가 아빠 왜? 라고 물었어요. 영재가 아빠 괜찮아라고 안아줬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여전히 아팠어요. 영재는 민강이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호적에 가서 민준으로 바꿨어요. 새 이름이야. 민준아라고 부르며 아이를 안았어요. 민준이가 민준? 좋아라고 웃었어요. 영재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새 출발이었어요. 지영은 가끔 전화로 민강이 아니 민준이 어때? 라고 물었어요. 영재가 잘 지내라고 짧게 답했어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영재는 과거를 털어냈어요. 민준이와 함께 공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아빠, 행복해라고 민준이가 말했어요. 영재가 응, 아빠도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끔 밤에 그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갔어요. 영재는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캄캄했습니다. 지영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민강이 이름이 이도훈이 지은 거라니. 영재가 주먹을 쥐며 이를 갈았어요. 더 이상 못 참아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는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새벽이 시었지만 긴급 상담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상담 가능하세요? 영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가 네, 말씀하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영재가 외도 증거를 설명하며 권리 다 주장할게요. 특히 아이 양육권이라고 말했어요. 변호사가 증거가 확실하면 가능합니다.
내일 오세요라고 했어요. 영재는 컴퓨터를 켜고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USB에 복사했어요. 지영이 소파에서 자는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민강이 방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재가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아빠가 지켜줄게라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재는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민강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사무실은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었어요. 변호사가 자료 주세요라고 하며 USB를 받았어요. 사진들을 보더니 이거면 충분해요. 외도 증거 명확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영재가 양육권은요? 민강이는 제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변호사가 아이 엄마의 불륜이 입증되면 유리해요. 재판 가봅시다라고 대답했어요. 영재는 서류에 사인하며 지영한테 말할게요 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지영이 출근 준비 중이었어요. 오빠, 어제 미안해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영재가 차갑게 이혼하자 변호사 만났어라고 대답했어요.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민강이 때문에라도. 그녀가 울며 매달렸어요. 영재가 민강이는 내가 키울게. 네가 한 짓 때문에라고 잘라 말했어요. 지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영재는 짐을 챙겨 호텔로 갔어요. 민강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와 오늘 아빠랑 호텔에서 자자라고 말했어요. 아이가 엄마는 이라고 물었어요. 영재가 엄마 피곤해서라고 얼버무렸어요. 며칠 후 영재는 이도훈을 만나기로 했어요. 회사 웹사이트에서 그의 이메일을 찾아 만나자 중요하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도훈이 누구세요? 라고 답했어요. 영재가 지영 남편이라고 하자 바로 알았어요. 내일 카페에서라고 왔어요. 다음 날 영재는 강남의 한 카페에 먼저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이도훈이 들어오자 영재가 손을 들었어요. 이도훈이 앉으며 무슨 일로 똔나고 말했어요. 영재가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여주며 지영과 3년째 자나라고 했어요. 이도훈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사과드려요라고 더듬거렸어요. 영재가 목소리를 낮추며 민강이 이름. 내게 이름이 왜 우리 애랑 같아? 일부러 내 인생에 흔적 남긴 거냐? 라고 물었어요. 이도훈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그냥 좋아하는 이름이었어요. 지영이도 동의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영재의 눈이 붉어졌어요. 동의? 그게 내 영역 표시냐? 내 가족에 손댄 거지라고 소리쳤어요. 카페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이도훈이 죄송해요. 끝낼게요. 라고 말하며 일어났어요. 영재가 이혼 소송할 거야. 너도 고소할게. 불륜으로라고 선언했어요. 이도훈이 문을 나서며 고개를 숙였어요. 영재는 테이블을 치며 분노를 삼켰어요. 그 후로 영재는 소송 준비에 몰두했어요. 변호사와 매일 통화하며 증거를 보강했어요. 지영에게 서류 올 테니 서명해라고 문자 보냈어요. 지영이 민강이 만날 수 있게 해줘라고 애원했어요. 영재가 재판 후에라고 짧게 답했어요. 민강이와 호텔 생활이 길어지자 영재는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라고 아이에게 말했어요. 민강이가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영재의 가슴이 아팠어요. 출근 후 회사에서 동료가 요즘 안 좋아 보이네라고 했어요. 영재가 이혼 중이야 라고 털어놨어요. 동료가 힘내라고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녁에 민강이와 공원에 가서 산책했어요. 아이가 아빠, 강아지 봐라고 하며 손가락질했어요.
영재가 그래 귀엽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도훈의 개가 떠올랐어요. 집에 돌아와 민강이를 재우며 좋은 꿈 꿔라고 키스했어요. 몇 주 후 영재는 이름 바꾸는 일을 결심했어요. 민강이라는 이름이 들릴 때마다 고통스러웠어요. 밤에 혼자 앉아 이름 사전을 뒤적였어요. 준성. 출중하고 영웅 같으니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완전히 내 선택이야. 다음 날 구청에 가서 호적 변경 신청서를 받았어요. 아들 이름 바꾸려 해요라고 직원에게 말했어요. 직원이 이유는요? 라고 물었어요. 영재가 개인 사정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서류를 채우며 손이 떨렸어요. 민강이를 준성으로 법원에 제출하러 갔어요. 법원 대기실에서 앉아 기다렸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영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성하라고 속으로 불러봤어요. 판사가 승인합니다라고 하자 영재가 서명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집에 돌아와 민강이를 안았어요. 이제 내 이름 준성이야. 아빠가 지었어라고 말했어요. 아이가 준성? 재미있어라고 웃었어요. 영재가 응, 강하고 멋진 이름이야라고 대답하며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재판 날짜가 다가왔어요. 법원에서 지영을 만났어요. 그녀가 마른 얼굴로 오빠라고 불렀어요. 영재가 피하며 준성 양육권 내가 가져라고 말했어요. 지영이 이름 바꿨다고? 왜? 라고 울었어요. 변호사가 증거 제시라고 하며 사진을 보여줬어요. 판사가 외도 확인. 양육권 아버지에게라고 판결했어요. 지영이 법정에서 무너졌어요. 준성아, 미안해라고 소리쳤어요. 영재가 준성을 데리고 법원을 나왔어요. 아빠랑 집 가자라고 말했어요. 준성이 엄마라고 물었어요. 영재가 엄마는 이제 멀리 가라고 설명했어요.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했어요. 지영의 물건을 상자에 넣었어요. 새 시작이야라고 중얼거렸어요. 몇 달 후 이혼이 끝났어요. 영재는 준성과 새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아침에 준성을 깨워 학교 가자 준성아라고 말했어요. 아이가 네, 아빠라고 대답하며 웃었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보며 영재는 자유를 느꼈어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어요. 축하해라고 동료들이 말했어요. 저녁에 준성과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맛있어? 영재가 물었어요. 준성이 응, 아빠 요리 최고라고 했어요. 주말에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탔어요. 준성이 바람을 가르며 웃었어요. 영재가 조심해 준성아라고 외쳤어요. 그 이름이 이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지영이 가끔 전화로 준성 어때라고 물었어요. 영재가 잘 지내라고 짧게 답했어요. 밤에 준성을 재우며 동화책을 읽었어요. 옛날에 용감한 소년이 있었어라고 시작했어요. 아이가 잠들자 영재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봤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새 이름처럼 새 삶이 시작됐어요. 영재는 취미로 등산을 시작했어요. 주말에 준성을 데리고 산에 갔어요. 아빠, 피곤해라고 준성이 투정 부렸어요. 영재가 조금만 더. 정상에서 아이스크림 먹자라고 격려했어요. 정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영재가 준성아, 네가 내 영웅이야 라고 말했어요. 아이가 아빠도 라고 안겼어요. 집에 돌아와 피곤하지만 행복했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영재 씨, 잘할 거예요 라고 상사가 말했어요. 저녁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어요. 이혼 후 어때? 친구가 물었어요.
영재가 준성 덕에 버텨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취해 들어와 준성을 보니 아이가 자고 있었어요. 좋은 꿈 꿔라고 이마에 키스했어요. 시간이 지나 준성은 유치원에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아빠, 오늘 그림 그렸어라고 보여줬어요. 영재가 와 멋져라고 칭찬했어요. 지영이 방문 날짜를 잡았어요. 준성 만나게 해줘라고 부탁했어요. 영재가 공원에서라고 허락했어요. 공원에서 지영이 준성을 안으며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라고 말했어요. 준성이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었어요. 영재가 멀리서 지켜봤어요. 지영이 떠나자 준성이 엄마 갈까? 라고 했어요. 영재가 응, 가끔 만나라고 설명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요. 준성아, 아빠랑 행복하지? 영재가 물었어요. 준성이 응라고 밝게 대답했어요. 영재는 데이트 앱을 깔아봤어요. 하지만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준성이 먼저야라고 생각했어요. 크리스마스에 트리를 꾸몄어요. 준성아, 별 달아라고 말했어요. 아이가 웃으며 올렸어요. 선물을 주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어요. 새해에 불꽃놀이를 봤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영재가 말했어요. 준성이 아빠도 라고 안겼어요.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과거 상처는 희미해졌어요. 준성의 웃음이 영재의 힘 됐어요. 서울의 봄이 오듯 새 희망이 피어났어요. 영재는 주말에 카페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준성이 옆에서 색칠놀이를 했어요. 아빠, 이거 봐라고 보여줬어요. 영재가 예쁜 애라고 웃었어요. 지영에게서 생일 축하해 문자가 왔어요. 영재가 고마워라고 답했어요. 이제 분노가 사라졌어요. 회사에서 승진 파티를 열었어요. 영재 씨 축하해요라고 동료들이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 준성과 케이크를 먹었어요. 아빠, 사랑해라고 준성이 말했어요. 영재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아빠도라고 안아줬어요. 그 이름이 이제 완전한 사랑이었어요.